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코스피의 상승 랠리가 5거래일째 이어졌습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장 초반에는 약보합세로 전환했지만 이내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기대 이상의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56% 상승한 287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288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 후반에 힘이 빠지면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5거래일째 강세를 이어져온 배경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있었는데요. 5거래일 연속 물량을 담아냈고 오늘장에서는 기관도 동반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강했습니다. 공시화 실적, 정책의 3박자 속에서 장중 95만 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장 후반에 약했던 코스피와는 다르게 장 막판에 상승 탄력이 붙으면서 771선 7점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은 5거래일째 이어졌는데요. 개인은 5거래일 만에 물량을 담아내면서 돌아왔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 보였습니다. 2차 전지주는 약세, 제약바이오주는 강세 보이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로템인데요. 이달 하순 폴란드의 K2 전차 180대를 수출할 거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계약 규모가 약 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중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한국전력입니다. 물가 부담으로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요금 인상 없이는 전력망에 대한 투자나 부채 해소가 어렵다는 점에서 오늘장 10%대 약세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계의 트렌드 세터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전문가님 6월에 접어들고 날씨가 점점 더 이제 더워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2월 치열이라고 전문가님의 방송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어제 공략주들 하루 만에 또 높은 슈팅 기록했는데 전문가님 어떤 분이신지 자기소개와 함께 공략주 현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말 그대로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해낸다고 자부하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제 왕이 될 상한가는 두 번째 출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출연이고요. 서울경제TV에는 제가 5월 12일부터 출연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주에 1회 이제 출연을 하면서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히든 종목들이 꽤 괜찮은 수익률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공략주로 소개드렸었던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예외를 시켰습니다. 예외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보시면은 5월 12일부터 출연을 했거든요. 주에 1회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렸었던 종목들, 공략주들이 이렇게 조금 괜찮은 수익률들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 특징이 뭐냐면 주식시장의 어떤 핵심 주도주, 넥스트 핵심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항상 자부드립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정말 오랫동안 제가 그런 것들을 잘한다라는 과정들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뭐 10%도 안 되는 수익률, 뭐 20%, 50%에서 그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종목들 모두 아직 한참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종목들 본인들의 어떤 수익으로 치환을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종목씩 조금 자세히 한번 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갤럭시와 머니트리입니다. 제가 이제 5월 12일에 공략주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히든 종목으로 조금 소개를 드렸는데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아무 미동도 없었을 때입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옆으로 행보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미리 포착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STO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제가 거의 한 유일하다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조금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일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5월 12일 방송 꼭 보시기 바랍니다. 5월 12일 방송을 보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방송에서 자, 이 해당 갤럭시와 머니트리나 IT센 글로벌 같은 종목들, STO 관련된 종목들은 언제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느냐? 6월에서 9월에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제 왕인의 상한가 이 시간에도 제가 동일한 말씀 드렸어요. STO가 왜 6월에서 9월까지 강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 여기에 더해서 2021년도 NFT 사례를 들어서까지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으니까 그거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핫한 것은 결국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결국에 자산의 토큰화 쪽으로 좀 넘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지금 화두가 되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에는 저는 이 빅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다란 그림으로 봤었을 때 아직 한참 남은 재료, 커다란 모멘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미국의 어쨌든 그 재원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국채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받쳐줘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세금을 더 많이 걸어들이게 되면은 국민적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그 국채를 입찰을 시켜가지고 그때 재원을 마련해서 재정 지출을 하는 방식으로 재정 정책을 펼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미국 국채의 최대 VIP 고객인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사고 이제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있죠. 미국은 신용 등급까지 최근에 무디스에서 강등시켰습니다.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요를 민간에게 넘긴다라는 거예요. 민간 스테이블 코인 이제 발행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달러랑 1대1로 패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 국채를 사는 구조로 연결이 될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그림은 단순한 테마성 흐름이 아닙니다. 빅 트렌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빅 트렌드의 시초에서 이런 상승 흐름들이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한참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TO까지 이제 재료가 연결되면서 6월에서 9월까지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잘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만약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사도 괜찮다. 만약에 오늘 장 초반에 샀으면 10% 이상 밀렸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방송만 보면 당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이런 것들 당황하지 않고 같이 잘 대응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오셔서 같이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참 더 올라가야 됩니다. 자, 저는 최고점을 무조건 다 잘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은 매수도 계속해서 관점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방에 꼭 오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DOU입니다. DOU 같은 경우는 제가 5월 26일에 공략주로 소개를 드려서 1차 목표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고 추가적인 대응은 제가 교육방에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도 안 되는 상승률입니다. 공략을 드리고 나서 10%도 되지 않는 상승률이지만 제가 이 종목 설명드릴 때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좋다. 개인 아티스트별로 4,500원의 월 구독료를 지불을 하게 되면은 1대1로 소통을 할 수 있다. 메신저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 이 지분이 재밌습니다. 지분이 SM 스튜디오가 최대 주주고요. 2대 주주가 YG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러니까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동일한 플랫폼을 만든다 하더라도 아티스트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DOU뿐이다. 그래서 독점 모델이고 이제 K-팝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죠.
게다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6월에 디어이어 플랫폼을 오픈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사이드 요소까지도 같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갈 길 멀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YG 플러스입니다. 방송 공약일은 6월 2일인데 제가 5월 23일에 6,000원 아래서 살 수 있다라고 어디서 말씀드렸어요? 공개방 그리고 제가 교육방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들이 들어오고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제가 요 구간에 교육방에서 말씀드렸고 방송에선 요 구간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직 갈 길 멉니다. 오늘도 살 수 있다라고 제가 오전 라이브에서도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자, 시세가 어디까지 나올까요? 홀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박성재 전문가랑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트렌드를 꿰뚫는 인사이트, 강세 종목의 중심에는 늘 박성재 전문가님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개장 전 무료 공개 방송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미리 짚어주셨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산 테마 수출 호조로 주목받았고 도시가스 테마 공공요금 동결 부담으로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방산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던 방산주가 오늘 장에서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장에서 크게 두 가지의 호재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건데요. 첫 번째로 미국 정부가 한화그룹의 오스탈 지분 매입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한화그룹은 오스탈의 지분을 10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과 호주 시장에서 방산 영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의 K2전자가 폴란드와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총 9조 원 규모의 계약으로 단일 방산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된 종목 흐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한화시스템 그룹주의 호재에 더불어서 영국의 방산 기업과 MOU 계약을 체결하면서 20% 강한 탄력 보여줬고요. 현대로템 9%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약세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신정부 출범 이후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깃든 테마인데요. 바로 도시가스 테마인데요. 정부가 3분기 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난방비인 도시가스 요금은 통상적으로 비수기인 여름에는 인상이 되지만 올해는 동결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가스요금 동결 시 한국가스공사에 추적되어 있는 이제 15조 원의 미수금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유세 기간 동안 지금은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힘들다라고 언급한 점에서 관련해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관련된 종목 흐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9%대 약세, 삼천리 2%대 조정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했던 테마와 약세를 기록한 도시가스 테마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바로 첫 번째 키워드 테마는 방산입니다. 제가 이제 방산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사실 작년부터요. 제가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는 방산, 조선, 그리고 원전,
조방원이죠. 이쪽은 제가 계속 항상 좋게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방산주의 어떤 단기적인 주가 퍼포먼스가 너무 이제 방산주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컨센서스 대비 단기적으로는 너무 과열이 됐다라고 저는 4월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게 아니다. 방산주는 지금보다 더 크게 달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지금은 생각이 바뀐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 오늘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K2전차, 현대로템의 K2전차가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여전히 안타깝지만 좀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 이슈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나토 국방비가 500조 이상으로 조금 증액될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K2전차가 이제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에 임박했습니다. 자, 이게 빠르면은 이번 달 하순에 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요. 180대입니다. 1차 계약 때랑 똑같아요. 근데 계약금은 2배입니다. 9조 원대로 2배나 많은 계약금을 지불받게 되었고요. 자, 1차 계약에서 그래서 이제 성사가 되었었던 군사 물자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주가가 다 좋았어요. K2전차, 현대로템이죠. K9 자주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FA50 경공격기, 자, 카이죠. 한국 항공우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종목이 오늘 조금 고른 흐름들을 보여준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러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제 기업들을 저는 잘 살펴볼 때도 됐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협상이 진행이 되다가도 계속해서 조금 썰전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없는 이제 휴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핵전쟁까지 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협정, 거기 안에 조금 협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드론에 대한 그 공격이 사실 전쟁이 발생되고 나서 최대 규모로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것도 되게 조금 좀 불안한 정세인 상황이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에 이제 지금 구호품을 공급을 하는 그 상선이 또 이번에 압류됐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이스라엘 전투 병력에서 여성 비율, 그러니까 전방에 배치되는 최전선에 배치되는 여성의 이제 군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요. 이 방산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바탕들이 이렇게 조금 깔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이거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의 개입이 줄어들었을 때 다른 각 국가 간의 방위 체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미국 시민들이 대부분이 미국의 고립주의를 조금 자급자족을 원하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는 지금 양당 어느 당과 이제 무관하게 어떤 정치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정당이 동일하게 나아가는 방향은 완전한 고립주의로 가지 않겠지만 점진적인 고립주의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세계 경찰 노릇을 해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미국의 국방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부채가 한화로 5경이 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부채 이자만 해도 미국의 1년 국방 예산을 23년도 하반기에 이미 넘었었어요. 그래서 국방 예산을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8%씩 삭감한다라는 내용도 밝히고 있죠. 자, 우리가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말라카 해협에서 군함을 뺀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자원을 실은 상선이라든지 혹은 석유 에너지를 실은 유조선들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하지 않을 겁니다. 군사적 긴장도가 올라가겠죠.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문제도 되겠죠. 자, 각 국가 간의 군사적 긴장도가 올라가면 방위 체계를 업사이드 하기 위해서 결국에 자본을 방산 쪽에다가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깔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은 나토 같은 경우 보세요. 원래는 GDP의 2%만 국방비로 할당을 했었는데 5%까지 올려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2%입니다. 원래는 2%에서 이 2%의 100 중에 지금 현재 무기 획득 예산, 즉 무기를 사들이는 예산이 34%가 투입이 됩니다. 근데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게 1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만큼 지정학적 우려가 커진 거거든요. 폴란드는 51%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컨센서스가 2030년까지 얼마까지 올릴 거냐면 40%까지 올린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무기 획득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매년 11% 성장을 합니다. 이게 기존 방산주의 컨센서스예요. 자, 왜냐면 무기 획득 예산이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K2 전차도 잘 나가고 있고, 그죠? K9 자주포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무기 획득 예산이 매년 11% 올라갈 거니까 한국에 있는 방산주들도 꾸준히 성장을 할 거야가 기존 컨센서스였는데, 저는 근데 이것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너무 단기간 아웃퍼폼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GDP 절대 수치를 2%에서 5%로 올려요. 그러면은 무기 획득 예산 40%를 잡는다고 했었을 때 곱하기 2.5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이 매년 무기 획득 예산 성장률이 거의 25%에서 30%에 육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저는 보자마자 아, 방산주가 정말 노났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단기가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이 흐름은 조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이 추세 우상향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런 것을 조금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탑픽 종목 중에 하나를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거 안 뽑아올 수가 없죠. 자, 수주 잔고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다 소화하면서 실적으로 또 이제 계속해서 찍히게 될 겁니다. 자, 보면은 작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어요. 자,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해오다가 작년에 279% 성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올해도 거의 80~90% 성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퀀텀 점프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근데 이 퀀텀 점프 이후에는 요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도 단기간 많이 올랐지만 이 상승률은 다소 조금 완만해져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했는데 바로 조정 없이 저는 완만하게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잡혀있는 컨센서스는 매년 한 20% 정도 성장할 거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나토에서 국방비를 저렇게 증액을 해버리게 되면 이거 30%로 컨센서스를 상향시켜 버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동사의 주가 흐름이 현재는 이 컨센서스가 20%라는 컨센서스가 반영되어 있지만 30%라는 컨센서스를 반영하기 시작할 거고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구간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유지만 하더라도요. 사실상 지금 보세요. 시가총액 상위 5위입니다. 현대차를 진작 제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탑5 안에서요. 성장률이 가장 뛰어날 쪽이 어디예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도 긍정적입니다. 근데 물론 이런 곡선으로 가지는 않겠죠. 다소 조금 완만한 흐름으로 조금 더 이런 흐름, 주가 상승 흐름이 연장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어디서 찍혔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진작에 밑에서 찍혔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턴어라운드 되면서 추세 우상향이 나왔을 때 이 흐름이 펀더멘털이 정말로 더 강할 수 있느냐 그거를 판단만 할 수 있다면 이런 추세 우상향 종목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2차전지 같이 우하향하는 거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 보세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자, 언론에서 계속 떠들게 되겠죠. 또 신고가다, 신고가다. 그리고 그 이유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더 많아지겠죠.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시장의 수급은 표준 편차에 의해서 수급이 극단적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세들을 다 내 수익으로 치환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어느 정도 이 모멘텀에 대한 파악도 잘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그 기준이 되는 기술적인 기법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매수자리 나올 때마다 저는 교육방에서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꼭 교육방에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당연하죠. K2 전차의 주역이죠. 180대 공급한다라고 해요. 자, 방산 물자 쪽에 들어갑니다. K2 전차가 여기서 56% 나오는데 성장률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공급 계약 나오면은 컨센서스 조금씩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 주가도 조금 더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 보세요. 아래서 포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긴 해요. 다소 완만해질 겁니다. 추후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 교육방 꼭 오셔서 저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산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유럽에서 방위비 증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오늘장 호재가 전해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의 투자 전략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테마로는 조선 테마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조선은 오늘 방산과 함께 고개를 들었던 테마잖아요. 올해 1분기에 조선 빅3 수주 잔고가 2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던데 상승 모멘텀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상승 모멘텀은 말 그대로 실적의 우상향, 실적의 컨센서스 기대치가 더 높아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갖고 있어서 저는 조선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나온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오션이 미국 정부에서 오스탈 지분 인수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 조선 3사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3사 중에 하나가 수주가 가뜩이나 많은데 수주가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분기 핵심 재료죠. 수주 잔고가 지금 200조 원, 조선 3사가 빅3가 합해가지고 200조 원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한화오션이 오스탈 지분 인수를 100%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19.9% 인수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 한 단계 더 남았죠. 호주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재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이 2.4조 원 추가 수주를 받았고 2028년 하반기까지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업사이드 요인이죠. 자, 업사이드 될 겁니다. 주가가 더 올라야겠죠. 자, 보시면은 수주 잔고가 이렇게 조선 3사, 자, 제일 3사만 사실 봐도 되거든요. 저는 다른 조선주들 굳이 봐야 되냐 싶어요. 3사의 어떤 수주 잔고가 쌓인 거, 이거 소화하는 과정에서만으로도 충분히 3, 4년 동안의 실적 우상향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게 이제 2025년 1분기 기준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수주 잔고가 200조 정도 쌓였으면 됐다가 아니에요. 이게 점점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배경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국의 조선업이 사실상 15년 전만 해도 시장 점유율이 5%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몇 %예요, 중국이? 55%입니다. 굉장하죠. 근데 미국은 오히려 쪼그라들었어요. 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중국의 조선업 이 점유 비중을 낮춰야 된다. 줄이기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 당선 확정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한국의 조선업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미국에서 현재 승인된 선박, LNG 선박 이 프로젝트 것만 해도요. 매년 한 대를 선박을 12척씩 건조해야 됩니다. 현재 승인된 것만. 자, 12척씩 이런 대형 선박을 건조를 해야 되는데 이 건조 역량을 갖춘 국가가 일본과 한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과 손잡고 가자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인도의 모디 총리도 이야기하죠. 인도는 중국과 사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실제적으로 지금 조선업을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육성 파트너로 한국을 지정을 했어요. 실사도 다녀가잖아요. 너네가 우리 육성해주면 우리가 발주 넣어줄게라는 이런 협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전반적인 정세 흐름만 보더라도요. 이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선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기 침체가 나오더라도 숫자 잘 나오는 쪽으로 자본이 몰리게 되고요. 인플레이션이 커져가지고 미국 국채 금리 올라가서 우리나라랑 이제 금리 격차가 더 많이 나서 외화가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급등해도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조선업은 상대적으로 방어적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실상 삼성중공업을 5월 26일에 그 신들의 매매 신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을 그렸어요. 삼각수렴 패턴 이후에 하방으로 떨어지면 하락 추세인데 상방으로 올라가면 상승 추세를 이렇게 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그날 캔들이 상승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것은 올라가는 그림이다.
정확하게 그런 그림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게다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왔어요. 뚫어줄 때.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린 거고 다음 날이 화요일이었거든요. 이때도 제가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으니까 지금 잡아도 된다라는 이야기 제가 교육방에서도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자, 보시면 한참 더 올라가야 돼요. 자, 조선업도 여전히 더 올라갈 거다. 조선 3사 더 보더라도 더 달릴 여지가 크다. 상승룸이 더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홀로 대응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빠져버리면 방송에서는 좋다고 했는데 왜 빠지지?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흔들리지 않고 같이 이런 추세 우상향 종목들을 같이 좋은 수익 실현 목표까지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선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K조선의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업종 내에서 상승 여력이 높다는 관점에서 삼성중공업의 투자 전략 짚어봤습니다. 방송에서 짚어주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장중 실시간 매매 타이밍도 짚어주십니다. 자막 하단 통해서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스마트 머니의 신호가 굉장히 타점이 어마어마한데요. 어제 방송 공략주 현황이 오늘 굉장히 좋았잖아요. 오늘 물고기 잡는 방법도 알려주신다고요? 예. 제가 저의 노하우가 네. 굉장히 오랜 노하우가 들어간 사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앞에서 사실 보여드렸다시피 뭐 주도주가 될 수 있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도 모두 스마트 머니 신호는 미리 저점에서 포착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요리로 한번 우리가 비유를 하면은 요리사의 좋은 요리 도구입니다. 좋은 도마일 수 있고 좋은 칼일 수 있고 좋은 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맛있는 요리가 결국에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요리사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특정 기법을 하나 배웠다고 해가지고 단순히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법은 내가 좋은 종목을 잡기 위한 도구이자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나의 어떤 모멘텀을 파악하는 경험치까지 더해졌을 때 굉장히 커다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모델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직관적으로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기 좋은 이제 기법 중에 하나가 저는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제가 구사하는 기법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트렌드의 전환점에서 매수를 하기 좋은 기법들 그리고 방법론들을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략을 하거나 제가 잡아가는 종목들은요. 보통 20%에서 30% 목표를 노리고 가기보단 그 이상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오래 끌고 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스마트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똑똑한 돈, 스마트머니, 똑똑한 돈이 뭐예요? 뉴스 전에, 주포들이 뉴스 전에 그죠? 이 뉴스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공되기 전에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스마트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이 스마트머니를 잡고는 싶어합니다. 그죠? 근데 잡기만 한다면 굉장히 좋긴 하죠. 스마트머니를 잡아낸다는 것은 뭐냐면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주가의 선택권을 가진 자본이 들어왔을 때를 이제 포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뭐예요?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손실이 나와봤자 저점 매집 박스권 이탈하면 정리하면 돼요. 근데 올라간다면 뉴스를 동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때요? 초과 수익을 크게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말만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모두 다 그냥 일반 거래량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돈이 모두 스마트머니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거래량일 수도 있고요. 정말로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 스마트머니를 포착하는 기법을 만든 것이 바로 이 기법입니다. 자, 어떻게 저는 포착을 하냐면 자, 우선 제가 만든 스마트머니 신호 공식이 있습니다. 이 신호를 다 받아가시면 되는데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된 날을 저는 주포들의 매집의 시작일이다, 스타트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사실 이 공식에는요 거래량 수식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자, 어떨 때 이 신호가 포착되게 되냐면 기존의 추세가 하방으로 가거나 혹은 옆자리로 큰 흐름이 없이 움직이다가 급격한 커브를 그리면서 급격한 변곡을 일으키면서 올라갈 때 제가 생각하는 유의미한 각도로 올라갈 때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럼 포착이 나오면은 바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변곡을 만들어내다가도 바로 빠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가 들어왔다고 해서 매수 신호가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거래량이 증가해 주느냐 여부예요. 최소한 5거래일 이상. 자, 무슨 말이냐면 커브가 나왔어요. 변곡이 나와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떴는데 이후부터 거래량이 증가를 하기 시작해요. 무슨 의미예요? 이 변곡을 크게 만든 사람은 돈이 많은 누군가들의 매집 자금일 수 있다라고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법이다. 그것들을 조금 걸러서 제가 편하게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매수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 조건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포착일 캔들입니다. 포착 당일, 일본 캔들, 이 포착일이 있습니다. 이 포착 캔들 시가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거나 혹은 이 고가 지점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 아니면 그냥 5거래일 이상 거래량이 늘어났다면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추가적인 매집이니까 바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 기법의 가장 큰 장점, 바로 손절 추세선. 손절 추세선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자, 손절을 잘 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손익비입니다.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주식을 거래해서 계좌를 우상향시키는 그 조건 중에는 사실 손익비가 전부예요. 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반대 플러스 5%나 플러스 10%를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못 견뎌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마이너스 20%나 마이너스 30%는 잘 가지고 있어요. 회피를 한다는 거죠. 손실 회피입니다. 확정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야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본전에 올라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차라리 다른 거를 투자해서 더 초과 수익을 낼 생각을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20종목, 30종목, 종목 백화점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자, 20종목에서 30종목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한번 계좌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없을 겁니다. 왜? 플러스는 못 견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전환됐었던 경험 때문에. 처음에는 플러스 30%도 수익 실현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초심자분들은. 근데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경험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요, 목표 주가가 나중에 플러스 2%면 잘라버려요. 그리고 마이너스는 계속 견디면서 종목은 늘어갑니다. 계좌가 어떻게 될까요? 계좌 수익률 곡선이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뒤집어야 됩니다. 이렇게 올려야 돼요. 복리 효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확하게 반대로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5% 견디지 말라고요. 마이너스 10% 견디지 말자고요. 근거 없이. 근데 플러스 30%, 플러스 40%는 오히려 더 불타기를 하고 매수를 하자는 겁니다. 앞에서 다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 보여드렸잖아요. 자, 수급은 표준 편차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에서, 뉴스에서 계속 떠들어댑니다. 자금들이 계속 들어온다고요.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물려갈 때는 올라가는 이제 추세 종목에 물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 손익비를 잘못 가지고 가신 분들 있죠? 절대로 계좌 플러스로 전환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습관 잘못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저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오셔서 같이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고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교정해 드릴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스마트 머니 기법 예시 종목을 드려보자면, 제가 이제 5월 12일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유진 로봇이 있어요. 자, 유진 로봇. 요 영상 보시면 됩니다. 요 서울경제TV 유진 로봇 그 박성재 전문가 이렇게 치시면 제일 상단에 요 유튜브가 뜨게 됩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유진 로봇의 사회이사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후보 시절에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5월 12일이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캠프에 합류를 했다. 자, 근데 다른 이재명 대통령 그 관련 종목들은 200%, 400%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이제 80% 올라왔다. 선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5월 12일 당일에 그 다음 날 시가에 매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거든요.
다음날 시가에 매수를 했으면 이 고점 기준으로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100% 수익으로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앞전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나오게 된다고요. 자, 사회이사가 선거 캠프에 합류하기 전에 자, 매집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 신호가 포착을 잘 해줬다는 거죠. 포착일 종가로부터 180% 올라갑니다. 만약에요. 이게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거든요. 악재가 떠서 빠져가지고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르면 돼요. 손익비가 어때요? 손익비가 굉장히 좋죠. 이런 거래를 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손익비 나쁜 거래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오래 생존 못한다라고 봅니다. 트렌드의 전환점에서 매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에 시장에서 롱런합니다.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용시켜드리고 수익으로 치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꼭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하게 강세 종목 잡는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전문가님 방송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만큼 스마트 머니 기법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비트맥스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비트코인 가격이 2주 만에 11만 달러를 재돌파하면서 이제 최고치에 가까워졌는데요. 이런 모멘텀에서 관련주로 주목해봐도 될까요? 예, 좀 새로운 어떤 커다란 네. 테마가 하나 형성이 됐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종목을 조금 잘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왕이 될 상한가가 저는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좀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제가 새로운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 기업들의 지금 주가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스트래티지가 있죠. 자, 미국의 스트래티지인데 이 종목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저는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선택한 한국판 스트래티지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요. 결국에 좋은 재무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다들 인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재무 전략이기 때문에 밸류업 정책이 있어서 자본 총계로 평가를 받는 이 밸류업 정책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적자 기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은 전략을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는 미국의 국고 자산이 됐습니다. 전략적 비축 자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남고 국가 차원에서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은 계속해서 감소를 해가죠. 그리고 공급량도 2,100만 개로 너무 제한이 되어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우상향이 결과적으로 나옴에 따라서 이 재무 전략을 선택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메인 포인트입니다. 자, 동일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스트래티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인데 최근에 이제 회사 사명을 변경을 했어요. 그죠? 현재 58만 2천 개까지 보유를 했고요. 6월 첫 주에만 1,045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매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만기를 좀 따져보고 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만기랑 조금 이제 겹치지 않게끔, 그죠? 왜냐면 만기가 됐었을 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그거를 비트코인을 팔아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겹치지 않게끔 좀 전략을 좀 잘 세워놓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본의 메타플래닛도 이걸 따라하게 됩니다. 7조 원을 조달해서 비트코인 1만 개를 사겠다. 그리고 이제 게임스탑, 여기서도 이제 스트래티지를 따라서 비트코인을 처음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자, 재무 전략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잖아요. 자,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가치가 떨어지죠. 자, 경기 침체가 오면은 중앙 정부에서는요, 자, 재정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 유동성을 공급하고요.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화폐 통화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유한한 재화라든지 어떤 자원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짜장면 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금을 썩히지 않고 희소한 자산에 담았을 때 메타플래닛 저 내용 나오고 나서 주가가 10배 올랐어요. 자, 스트래티지는요, 비트코인 재무 전략 채택한 지 5년 만에 3,0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 대단하다던 엔비디아보다 동 5년 동안에 2배나 더 많이 올랐어요. 자, 비트코인 재무 전략의 힘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동사도 동일하게 사채를 발행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상장사 중에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자, 보시면 스마트머니 신도는 그 저점에서 포착을 해줬는데 2배 올랐거든요. 근데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사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재무 전략으로 선택한 기업들은 주가가 10배, 30배씩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다. 지금이 어떻게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 나왔다가 반등 나왔을 때가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목표가 되게 타이트하게 잡은 겁니다. 이때 매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근데 명목상 목표가 5,5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 3,600원을 제시드리는데 올라갔을 때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죠. 계속 주가가 요동치면은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꼭 오셔서 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주식계의 트렌드세터 상한가 가는 종목에는 늘 박성재 전문가님이 계시는데요. 어제 첫 방송에서 방송 공략주로 짚어주셨던 코스맥스 하루 만에 강한 반등 보여줬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개장 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 짚어주셨는데요. 자막 하단 통해서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두 가지 강세 테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산 테마입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유럽에서 방위비 증액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서 K방산의 기술력과 빠른 납기일이 주목받으면서 관련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지화 수출 전략으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110만 원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투자 전략 짚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입니다. 폴란드양 K2 전차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관련 투자 전략 짚어봤고요. 그리고 방산과 함께 오늘 조선 테마도 강했습니다. 삼성중공업 투자 관점에서 짚어봤는데요. 업종 내에서 상승 여력이 가장 크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내일장에서 주목할 종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비트맥스 올라왔는데요.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채택한 전문 업체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주 만에 11만 달러를 재돌파하면서 최고가에 가까워진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 5,500원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알아봤습니다. 왕이 될 상한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